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에 대한 겁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에너지 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황금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사우디가 사막 한가운데에 미래 도시를 짓겠다는 그 비전 2030 프로젝트가 대체 우리나라 한국전력 주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관계없어 보이죠? 바로 이 두 점을 잇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게임의 판을 새로 짜고 있는 두 거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우디의 변화가 진짜 재밌어요. 지금까지 오일머니 하나로 세계를 쥐락펴락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천연가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자국에서 쓰는 에너지는 이제 천연가스로 돌리고요. 거기서 아낀 석유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수출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놀랍게도 불과 작년까지 사우디는 전체 전기의 36%,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요, 그 비싼 원유를 직접 태워서 만들었어요. 수출하면 그게 다 달러인데 그걸 그냥 국내 전기 만드는데 태워버리고 있었던 거죠.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노리는 게 바로 이 두 마리 토끼입니다. 첫째, 석유 발전소를 가스로 바꾸면 하루에 최소 35만 배럴의 석유가 그냥 남아요. 이걸 그대로 팔면 유전 하나 더 파는 것 없이 그냥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둘째, 비전 2030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하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걸 더 저렴한 가스로 돌려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높이겠다 이겁니다. 자, 이번엔 다른 거인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의 현재 위치는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미국은 사우디랑 러시아를 다 제치고 세계 원유 생산 1위, 그리고 동시에 천연가스 생산도 1위. 그냥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혼자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생산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LNG, 즉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전 세계에 팔겠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LNG 제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죠. 자, 이 두 거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가스발전소 건설 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쌍가스를 막 풀어내고 사우디까지 가스를 쓴다고 하니 이제 가스 가격은 안정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확 퍼진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앞다퉈서 가스발전소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부터 30년까지 딱 5, 6년 사이에 새로 짓겠다는 것만 500기가와트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스발전소 용량의 4분의 1을 이 짧은 기간에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죠? 이렇게 전 세계가 가스발전소를 향해 달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바로 공급망 문제예요. 가스발전소의 심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스터빈이거든요. 이게 항공기 제트 엔진처럼 생긴 엄청나게 정교한 기계인데 문제는 이 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GE, 지멘스, 미쓰비시. 이 빅3가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거죠.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니까 이 빅3의 생산량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문하면 빨라야 3, 4년 뒤, 거의 2028년까지는 주문이 꽉 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 발전소 프로젝트들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한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전 세계적인 병목 현상이 역설적으로 한국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터빈을 못 구해서 난리인 이 상황이요. 빅3 말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 바로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가 된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진짜 수십 년을 연구해서 세계에서 4번째, 5번째로 이 최신형 가스터빈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시장에 들어가려면 실적 쌓느라 한참 걸렸을 텐데 지금은 빅3가 물건을 못 대주니까 전 세계 고객들이 알아서 두산을 찾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이 열어준 기회라고 할까요?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모든 게 한전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국제유가랑 한전 주가는 거의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였어요. 유가가 오르면 한전은 울고 내리면 웃었죠.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미국과 사우디의 이 새로운 전략은 결국 유가를 안정시키거나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한전의 가장 큰 짐이었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 신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연료비 싸지면 우리 전기요금도 당연히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동안 쌓인 한전의 엄청난 적자를 해결해야 하고요. 둘째, AI 데이터 센터다 뭐다 해서 앞으로 전기를 더 많이 쓸 테니 전력망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수십조 원짜리 사업 비용도 마련해야 하죠. 그러니까 연료비가 좀 싸진다고 해도 요금을 팍팍 내리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압박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우디와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어떻게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의 태풍이 되고 그게 또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를 그리고 우리 전기요금에는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는지 그 복잡한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분명한 건 천연가스가 미래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리의 끝은 어디일지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 최후의 승자가 될 곳은 과연 어디일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